나누들은 표 보이시죠? 예. 예, 이제 보통 이제 불용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불길, 대체로 이름자로서 이제, 잘 쓰지 않는다 뜻도 되고, 또 그 의미가, 길하지 않다. 뭐 그런 의미로서, 실제로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기 정리된 건 뭐냐면, 그래서 통계 처리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통계 처리한 것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이름에 이렇게 해당할 정도로, 글자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전부가 아니고, 좀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제 통계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글자가 많아지기도 하고, 좀 적은 글자로 이렇게 줄여놓은 것도 있고 한데, 대체로 이제 이런 글자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떤 내용을 많이 상징하더라. 그래서 거기 보면, 빛광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죠? 이름에 빛광자. 그 다음에, 보면 귀할기자 있죠. 귀할기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옛날식 이름에는 상당히 많은 글자인데, 귀하다는 말도 되지만, 이 귀가 뭐냐면 드물다는 뜻도 되죠. 드문 걸 의미하기 때문에 드물다는 것이 보편성을 많이 떠난다라고 봐서 그 의미상으로 별로 또 안 좋은 의미를 상징하는 글자다. 그게 뭐 비단금자도 가끔 쓰고 또 길알길, 그 다음에 큰덕, 그 다음에 동력동, 이런 동력동자 이런 거는 이제 또 여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동생이 써서 형이 불리한 글자로 보통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장남에게만 주로 쓰는 것들이 이제 뭐 날일자라든지 한일자라든지 또 큰대자, 클태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를 의미하는 그 동력동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제일 앞서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먼저 선자 이런 것들도 일단 1등을 의미하는 거니까 제일 앞서 있는 거, 이런 걸 동생이 쓰면 동생이 나쁜 게 아니고 동생이 1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이 어떻게 해요? 형이 이제 발전이나 1등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형이. 그래서 좀 말씀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은 꺼리고 형은 무방하다, 이렇게 하는 글자들 속에 이런 이렇게 일의 속성, 앞, 또 위, 이런 어떤 제1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것은 동생들이 쓰지 않는 것이 좋더라는 거죠. 제가 오랫도록 사실 이제 요런 것에 관한 어떤 통계나 어떤 관찰을 이렇게 쭉 해본 결과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걸맞지 않으면 자기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드리 보면 자기가 타고난 여러 가지 에너지 패턴, 그 패턴하고 닮은 꼴일 때 자기가 보통 그걸 채택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니까 막 이렇게 써보라고 해도
자기는 그렇게 이상하게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패턴, 에너지 패턴하고 소위 우리가 걸맞다. 걸맞냐 안 하냐. 그래서 걸맞을 때 그걸 쓰더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장명을 해서 이렇게 몇몇 이렇게 후보 이름을 주면요. 그 이름들 중에서 꼭 자기하고 닮은 걸 가져가요. 자기하고 닮은 거. 그러니까 속으로 일하지 마요. 참 지 같은 걸 가져간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속으로만 진짜 지처럼 생긴 걸 가져간다.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팔자의 패턴이 관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요, 그 관직을 상징하는 그 이름자가 들어간 글자를 자기가 가져가요. 채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물활동이라든지 사업활동하고 관련된 그런 기운이 많은 팔자의 경우에 거기에 어울리는 이름을 가져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 자체가 갖는 글자의 어떤 의미, 상징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그 사람의 운명적인 어떤 특질하고 그대로 잘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 이제 그 이름 그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제 확장을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유출을 하기도 하는데 병자가 이름이 병운이에요. 병운. 그러니까 잡을 병자에 이병철한테도 병자죠, 그죠? 잡을 병자에 구름운자. 이분이 뭐냐면 그 직업을 뭘 하고 있느냐면 구름을 잡으러 다닌다잖아요, 그죠? 그죠? 구름을 잡으러 다니는데 구름의 성분이 뭐예요? 물이죠, 그죠? 그래서 구름의 성분을 이렇게 잡으러 다닌다는데 이분이 뭐냐면 배를 오래 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바다죠, 구름바다. 그죠? 구름바다, 물바다를 뭐냐면 이제 잡으러 다닌다. 잡으러.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어떤 내용을 상당히 그 이름 글자 자체의 의미로도 많이 그 가지더라는 거죠. 이 병운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배를 타는 이름하고 좀 부합이 됩니까? 풀이를 하니까 부합은 되죠, 그죠? 풀이를 하면 병운. 그러니까 바람을 구름을 잡으러 다닌다. 실제로 이분이 그건 얼마를 탔냐면 한 30년 가까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뭘 하시느냐면요, 목욕탕을 해요. 거기서도 뭐냐면 그 김이라잖아요, 김이. 그 김 잡으러 다니고 김 잡으러. 근데 그렇게 이제 글자 자체의 어떤 의미로도 상당한 그 직업적인 어떤 특성, 아니면 운명적인 특성, 이런 것들과 맞물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체로 그 의미가 좀 좋은 의미보다는 부족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쭉 모아놓은 거니까요. 여기 있는 글자들을 조금 좀 보시면 저 밑에 그 동력동자도 이름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고 저 밑에도 내려가면 이제 밝을 명자 이런 거 있죠. 밝을 명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척자나 파자에서는 해도 있고 달도 있으니 밝은 것이 모여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의미를 풀이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통계 처리를 했을 때 밝을 명자가 들어간 사람들의 그 속성을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예, 아름다운 밑자도 많이 쓰죠, 그죠? 예, 아름다운 밑자. 예. 그 다음에 또, 민치발 민자, 복복자. 예. 복복자. 예. 그 글자도 많이 쓰죠, 그죠? 예. 예, 또 보면, 목숨, 중간에 보면은 그 목숨 숫자. 그 다음에 순할 순자, 그런 글자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열매실자, 영화영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름자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그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전제를 한 것처럼, 대체로 통계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진 어떤 이름자가 이제 겹쳐서 나오는데, 인생살이에, 그럼 이 글자 피하면 다 좋으냐? 이 글자 피해도,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인생 살면서 결국 겪는다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경향적으로 그러하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내려가면 또 뭐 어지린, 이런 것들도 그 이름자에 많이 쓰는 글자인데, 실제로는, 통계처리를 해보면, 살아가면서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작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 기둥주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둥주, 또 참진, 보배진, 보배진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쇠철자, 그 다음에 고토자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계집이자, 이런 것도 정말로 많이 쓰죠, 그죠? 계집이자. 자, 다른, 또 하나 나눠드린 그 표 하나 있죠. 표 보시면, 이제 이름을 우리가 이제 짓는 것은 뭐 두더라도, 이제 이름이 좋다, 나쁘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그 정도를 우리가 따져보는 정도는 우리 쭉 하다 보면 장명의 원리가 저절로 터득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리적으로 어떻게 따져보면 이런 수리가 되겠죠. 우리 획수를 정획법에 의해서 쓰면 6획, 5획, 13획이죠. 자, 요런 어떤 수리에서 기본적으로 글자 자체의 음량을 이렇게 따진다면 6획은 음의 숫자, 그죠? 짝이니까. 그 다음에 5획, 13획은 홀이니까 양으로 그대로 처리해서 그 다음에 양. 그래서 일단 하나라도 이렇게 음량이 서로 이렇게 서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어떤 수리가 좋은 것으로 친다. 이분 아시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오행, 지난번에 우리 배속표를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 화, 토, 금, 수에서 기역, 쌍기역, 기역. 이렇게, 아음은 오행적으로 목의 어떤 속성이나 기운을 가진다. 그 다음에 화는 니은, 디귿, 티읕 이런 것들이 되죠. 또 상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응, 이 받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치음은 이빨 소리, 시읒, 상시읒, 시읒, 지읒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 이런 것들이 얘기되죠, 그죠? 글자 생긴 모양, 우리가 우리 글자 자체가 표음 문자인데 문자면서
그 글자의 생긴 모양대로 원래 이 발성의 모양대로 이렇게 놓은 거죠. 요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죠. 그죠? 요놈 이렇게 된 모양이고, 요 비어있는 모양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모양은, 혓바닥에 닿는 모양, 이빨에. 그죠? 그 다음에, 입술이 서로 이 입술 소리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관찰력만 있으면 어디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네모가 들었잖아요. 네모, 입술 소리, 그죠? 요 놈은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이빨과 혀가 닿아 있는 소리.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비어 있는 소리. 그죠? 목구멍이 비어 있는 소리. 그 다음에, 혓바닥이, 목구멍이나 혓바닥의 모양이 이런 모양일 때. 넷넷넷네 이러면 그죠? 넷넷네. 그 다음에 요거는 목구멍이 비어 있는 모양새가 뒤역하면 이렇게 목구멍이 위가, 이 목구멍에서 이제 모양을 그대로 상행한 거니까, 조금 이렇게 관찰력 가지고 보면, 그대로 어디에 배속되는지를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오행적으로 속성을 이렇게 따와보면, 성시에서는 어떻게 오행적으로 수에 해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 글자에서는 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자음의 어떤 모양에서 이응이었었는데 토에 해당하니까 이렇게 토, 금, 수 이렇게 물이 지어 있죠. 그죠? 그래서 토금수가 대체로 이제 물이 지어 있거나 상생, 대체로 어떤 걸 좋게 친다. 무리 또는 상생. 또 여러 가지가 섞인 거. 목도 있고 화도 있고 토도 있고 또 화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렇게 섞인 모양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너무 이제 얽매여서 이렇게 발음을 만들다 보면 발음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요 룰을 철저히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중에 그냥 하나 정도만 그 상생이나 소통이 되도록 하고 다른 것에는 이제 파격성을 좀 줘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힌데 여기다가 히를 빼버리고 린이라고 그죠? 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오행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수, 금, 화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화하고 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극 관계로 볼 때 생이 아니라 극의 모양이 되니까 대체로 좀 꺼리지만 그래서 서로 전문가들은 이런 파격성을 좀 줘서 이렇게 디자인도 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영향을 갖다가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행적으로 저렇게 이제 고르게 배치되어 있거나 상생이 되는 구조를 좀 더 좋은 것으로 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그 숫자 기억이 납니까? 원형 이정. 원형 이정이 자, 원격은 뭐였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 사람, 땅이면 사람하고 땅을 나누니까 18에 그죠? 5 더하기 13. 5 더하기 13. 그 다음에 형격은 하늘 더하기 사람. 6 더하기 5는 11. 그 다음에 이격은 하늘 더하기 사람. 그래서 19. 그 다음에 전부 다 합치면 24가 되죠. 자, 이제 표를 한번 이제 열어보세요. 표를. 그 숫자표 있죠, 숫자표. 숫자표에 우리 11액을 한번 봐보세요, 11액.
11액은 어떤 의미가 나와 있나요? 예, 좋은 의미로 나와 있죠, 그죠? 예, 좋은 의미로. 예. 11액. 예, 그래, 이제 보통 형격이나 정격이 대체로, 인생 전반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걸로 봐서 조금은 더 비중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원격은 뭐냐면 시기적으로 뭐냐면 소년, 그 다음에 형은 뭐냐면 우리가 청장년, 그 다음에 이는 장년, 그 다음에 정은 말년 이렇게 보통 보는데 요 자리가 연령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 장년에서 말년 넘어가는 이런 시기가 되겠죠,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보통 청장년, 그 다음에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수리의 어떤 모양새, 이런 것들이 좋으냐 부족하냐. 근데 18액은 한번 봐보세요. 18액, 11액, 그 다음에 18액 어떤 의미입니까? 18액이 대체로 창성, 이렇게, 발전, 융창 이렇게 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9액을 한번 봐보세요, 19액. 19액이 성패 병학인데, 대체로 이제 이 19액이, 이제, 일종의 고독성을 만드는 거죠, 고독성. 고독성을 잘 만들어내는 숫자가 되는데, 아시죠, 그죠? 이제 우리가 실제 생존했던 이분도 뭐냐면은, 장년이나 말년에 가까우면서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하고 인연이, 그죠? 인연이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뭐 전체를 아울러서 본다면, 아무튼 24회를 한번 봐보세요, 24회. 자,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출세나 축제를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소위 이름풀이죠, 그죠? 이름풀이. 이름이 어떤 좋은 의미로 이루어졌느냐, 이론적으로 부족한 어떤 요소를 많이 가졌느냐, 이걸 따져볼 때 이제 이름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글자가 가지는 수리에 의한 음량, 그 다음에 오행의 소통 여부, 그 다음에 원형이성의 길흉 여부,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첨부한다면 우리가 발음에 있어서 모음의 그 양성, 음성의 어떤 조화 여부, 모음이 양성, 음성이 이렇게 잘 교차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발음은 어떻게 돼요? 모음을 따지면 아,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중성 모음 이렇게 양성, 음성이 섞여 있음으로써 모음의 여러 가지 요소, 소통 요소가 갖춰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타고났을 때 타고난 그 기운 있죠. 타고난. 근데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타고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 그러면 요 이름에서는 이제 문자 형태의 상징이나 기운이 남목자가 들어가죠. 오행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불화자가 들어가 있죠. 그 불화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 태어났다면 좋을 것이다. 그랬더니 자, 여름에 태어나는 게 좋다, 아니면 겨울에 태어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추울 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름을 기운적으로 따뜻한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따뜻한 옷을 입는 것과 같다 했죠.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시원한 어떤 기운을, 오행적으로 수의 기운을 상징하는 이름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 옷으로서 걸맞다 이거죠. 바람직하고. 이분은 겨울에 태어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겨울에 아마, 음력으로 아마 10월일 거예요. 10월.
10월에. 연습 한 번만 해봐도 아시겠죠?